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윤리학의 구분 학습지를 나눠드렸는데 그 학습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리학이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루어 보는 시간이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 윤리학이다. 즉, 윤리학이란 윤리 플러스 이 학자가 학문이란 뜻입니다. 학문. 두 번째,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 또 인간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은가와 같은 이러한 질문과 관련된 도덕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당위의 학문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당위라는 말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당위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윤리학은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 안내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윤리학 학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실천, 즉 이 실천이 동반돼야 하는 그러한 학문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윤리학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볼 텐데, 순수 이론 학문과 규범 학문, 이건 크게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문들을 나눔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입니다. 쉽게 이론 학문과 규범 학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강조하는 윤리학은 이 규범 학문에 속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수학, 과학, 이러한 학문들이 이론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세계와 그 현상을 설명하는데 해명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과학이라는 학문, 물리,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설명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학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을 중요시한다. 사실. 결국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윤리학은 사실이 아니라 당위나 가치 등의 규범을 다루는 학문.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당위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 바로 윤리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리학 말고도 규범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윤리학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당위에 해당되고요. 가치는 좋고 싫은 어떤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죠. 그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가치,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윤리학은 사실보다는 당이나 가치를 중요시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규범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은 도덕적 규범과 가치를 깊이 사고한다는 얘기예요. 깊이 사고한다는 얘기예요. 학문 체계로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 또는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밝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윤리학은 옳고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을 이해하고 결국 바람직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학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해보고 올바른 실천을 하도록 안내한다는 점에서 실천을 위한 학문, 계속 강조하죠. 윤리학은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학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에 여러분 표 윤리학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석윤리학, 규범윤리학, 기술윤리학. 다시 규범윤리학은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 그럼 단어들이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제 설명을 먼저 잘 듣고 이해를 설명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규범윤리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리학은 규범윤리학. 왜 규범이냐?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 를 강조했기 때문에 윤리학은 앞에 규범윤리학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윤리학이다. 이건 다시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 자,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연구하던 게 이제 규범윤리학이었고, 이런 규범윤리학은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은 배울 겁니다. 처음에 윤리학은 이렇게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으로 구분하고 있다가 이 분석윤리학, 다른 말로 메타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핵심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해서 착하다, 옳다 이런 말들 도덕에서 많이 쓰죠. 그런데 선생님이 느끼는 착하다와 여러분이 느끼는 착하다가 약간 다를 수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느끼는 착하다와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착하다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금의 어떤 차이, 다름에서 오는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윤리학에 쓰이는 언어, 도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탐구하자. 그게 분석윤리학, 메타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에 쓰이는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의견이 충돌되고 도덕적 실천에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도덕적 언어를 분석해서 설명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분석윤리학은 도덕적인 언어를 설명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가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옳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밝혀내야 사람들이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함과 악함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그 의미를 밝혀내야 사람들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더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윤리학을 이제 분석하게 된 게 분석윤리학입니다. 자, 세 번째 기술윤리학. 여기서 기술은 그냥 쓴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술 가정할 때 그 기술이 아니라요. 글을 쓴다 할 때 윤리학입니다. 이거 특징은 도덕적 풍습, 관습에 대해 단순히 묘사하거나 기술한다. 무슨 얘기냐? 그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은 장례를 지냄에 있어서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큰 솥에 뭐 삶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민족들은 그만큼 아프리카는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거기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그 흙바닥에 묻냐? 우리는 가슴 속에 묻는다. 이렇듯 어떤 문화의,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의 그 특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서술하는 게 기술하는 게 기술윤리학입니다. 왜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다른 인종, 나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서로 갈등을 벌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 문화의 특징,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윤리학이 기술윤리학입니다. 특히 이 기술윤리학에서의 핵심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서술, 기술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리학은 규범윤리학, 분석윤리학, 기술윤리학. 다시 이 규범윤리학은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죠. 별표가 돼 있네요.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 자, 학문이라고 하면 어떤 객관적이고 옳은 이론이 있어야겠죠. 윤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윤리학의 어떤 이론을 밝히는 게 이론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의무론, 뭐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것들이 다 윤리학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기준, 근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의무론 관점에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덕윤리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나 원칙을 옳은 행위의 어떤 기준을 삼게 해주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 이 실천이란 말은 결국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이 실천 윤리학입니다. 이론 윤리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현실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이게 실천 윤리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기본 구조, 사회 제도, 이러한 틀 안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가 이 주된 관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명윤리, 생명, 정보, 환경, 정의, 문화, 국가. 그래서 윤리학의 많은 내용들이 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이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 즉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실천 윤리학이다. 자, 이러한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그쵸, 상호 보완적 이론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론이 그 어떤 원리를 제시하기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론윤리의 대표적인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먼저 여러분들 그 학습지 칸트를 나눠줬던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의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칸트입니다. 자, 의무라는 말 들어봤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렇듯 모든 국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꼭 지켜야 하는, 이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어떤 도덕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러한 법칙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행위의 도덕적 판단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자,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에 따라? 의무에 따라, 의무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그 생각을 갖고 했는지를 에 따라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무론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동기, 의무적인 동기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 행위는 옳다라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나중에 칸트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공리주의 윤리. 자, 공리주의는 이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상호 굉장히 다른 어떤 반대의 급부를 갖고 있습니다.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쾌락과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쾌락이라고 하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행복. 즉 이건 결과를 생각한다.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A를 했더니 행복하고 B를 했더니 고통이야. 그러면 당연히 A라는 행동을 하는 게 공리주의 입장에서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C라는 행동을 했더니 행복이
90이에요. D라는 행위를 했더니 행복이 80이에요. 그러면 옳은 행위는 요 C가 옳다라고 결과를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현대윤리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행위의 목적이나 행복이나 쾌락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벤담 밀.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공리주의도 뭐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전혀 반대의 급부에서 어떤 옳은 행위의 기준을 바라보고 있다. 자, 덕윤리.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맥켄타이어 이건 현대의 윤리학자인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행위의 품성, 덕성 이건 뭐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하고 생활권리 도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배우지 않고도 즉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데 매일 폐지를 주워서 하루에 몇천 원 이걸 꼬박꼬박 모아서 평생 모아서 몇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제시한 이런 기사 가끔 본 일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도덕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어떤 착한 심성 이런 걸 갖고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훌륭하다 도덕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품성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윤리는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착함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품성, 덕성, 본성이다. 현대의 덕윤리는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즉 의무론적 윤리나 공리주의 윤리가 행위자 내면의 어떤 도덕성이나 인성을 두 윤리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강과했다라고 한 건 무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공동체의 전통을 무시해서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의 성품 우리가 이제 희생이란 말도 쓰죠.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윤리, 도덕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의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공리주의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실천했다.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이걸 현대에 좀 더 이제 발전시킨 게 맥켄타이입니다. 자, 오늘은 윤리학의 구분을 여러분들 설명했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듣고 이건 이제 차차 진도를 나갈 때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뭐 칸트, 벤담, 밀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